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 약산초 지금 4학년 4반, 4학년 부장을 맡고 있고요. 네, 이름은 안효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업하신 분들 한번 손을 한번 들어줘 보시겠어요? 네, 저도 잠시만요. 네, 오늘도 저도 수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저희가 빼놓는다면 참 그렇게 함께 나눌 수 있을 얘기가 많지 않을 정도로 저희는 수업이 정말 중심이 되고 오늘의 수업이 또 어땠나에 따라서 저희의 기분이 날아갈 것 같기도 하다가 너무 속상하기도 하다가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먼저 짧은 1분 30초짜리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은 이제 중등 선생님들이신데 저는 이분들의 이런 솔직한 이야기들을 제 마음에 또 다가왔던 공감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한번 먼저 잠깐 보시고 저희들이 함께 또 선생님들께서 오늘 느꼈던 수업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봐주세요. 그때는 제가 교사를 정말 간두고 싶었을 만큼 힘들었던 시절, 수업 들어가셨다 울고 나오시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무력한 교사로서 잠들어 있는 애들을 깨워낼 수 없는 수업이 너무너무 안 됐었어요. 수업이 무너지고 생활도 무너지고 입시 학원으로 전락한 학교 교육. 고교 교육 과정의 파행 운영.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오지 않을까 교육 현장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이런 절망감? 굉장히 외로웠어요. 혼자 있는 느낌? 나 혼자 춤추는 수업이었다. 교실은 잠들었고 아이들은 성적으로 줄 세워졌습니다. 교실 안의 수업은 교실 밖의 세상과 연결되지 않았죠. 교사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학교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이죠. 먼저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를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요. 오늘 2번 정도 같이 참여해 주실 작은 활동이 있는데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로는 오늘 준비된 카드가 앞에 있으실 거예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작은 카드고요. 여기에 오늘의 수업을 한 단어로 키워드로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한 분이 그 단어를 쓴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오늘의 수업이 어떠셨는지, 어떤 느낌이셨고 어떻게 활동하셨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시려고 하고요. 발표를 해주신 분이 다음 키워드에서 가장 궁금한 것을 지목해 주시면 이제 그분에게 순서가 넘어가는 그런 간단한 활동입니다. 먼저 오늘 활동에 대해서 먼저 한번 써주시고요. 단어 하나로만 키워드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키워드를 쭉 보시면 같은 수업이라는 주제지만 저희가 이렇게 다 다르게 하나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 서로의 경험이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오늘 어땠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분에게 기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장이라고 오늘 썼거든요. 오늘 프로젝트, 경제활동 프로젝트를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드디어 특산물을 이용해 장터를 하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이제 장터 준비를 해야 된다 해서 만드는데 정말 그 아이들이 서로 자기 것을 팔기 위해서 절박한 그 현장의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의 물건을 사주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그 절박함 나머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리 와서 사달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정말 아이들에게 어떻게 삶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또 그 순간에서 알려주면서 교과서에 나오는 생산과 소비를 배우는 것보다 내가 그 속에서 생산자가 되어서 소비자를 만났을 때 그 현장을 경험해 주는 것이
더 나았다. 하지만 제가 그거를 통제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소란스러웠죠. 소란스럽고 아이들의 질서가 없는 듯 했지만 아이들이 몸으로 체득했던 것 같아요. 아, 경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절박한 거구나. 그래서 네, 오늘은 그 부분에서는 저한테 성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 분에게 제가 넘겨드릴게요. 제가 을미사변이신 분에게 넘겨드리고 싶어요. 저도 5학년 네, 역사를 해봤었기 때문에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오늘 3교시 사회의 을미사변을 주제로 수업을 했습니다. 저 처음에 한반도라는 영화가 있어가지고 그 장면을 아이들한테 좀 잔인한 장면들은 제거하고 보여줬고요. 저 항상 강조하는 거는 그 역사와 우리 민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역사를 배워야지 앞으로 이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흐름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수업에 대한 그 만족도는 어떠셨는지도 같이 얘기해주세요. 좀 재미있는 주제는 아니어서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만족도는 중정도입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 마이크를 넘겨주세요. 다음 그래프. 네, 그래프 선생님. 네.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참여도가 높은 걸 느꼈고요. 또 반면에 이제 아이들마다 수준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라는 게 자기하고 연관이 있을 때 조금 더 잘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제 2학년이다 보니까 그래프를 나타낼 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아이가 좀 떠올라서 그래프를 적어봤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그 그래프를 자기 것을 했을 때 아이들이 몰입한다는 그 부분이 되게 공감이 되거든요. 다음 분에게 꼬물꼬물. 네, 꼬물꼬물 적어주신 선생님. 네. 저는 오늘 1학년 시간에 한 3시간 동안 무궁화 자석을 만들었거든요. 클레이로.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만들어 보면서 너무 쉬워서 10분 만에 끝나면 어쩌나 고민을 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너무 집중을 해서 열심히 만들어줘서 네, 시간을 꽉 채운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아, 네. 듯이 조용하게 잘 만들고 아, 네. 축하드립니다. 만족한 수업을 하면 가장 저는 그날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선생님. 저는 도체로 키워드를 선택했어요. 별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 체육이었거든요. 근데 강당을 사용할 수 없는 날이었고 밖은 너무 춥고 해서 교실에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진도는 배드민턴이었고 아이고. 다른 게임을 하기는 했는데 애들 반응도 생각했던 거랑 달랐고 좀 힘든 수업이어서 오늘만큼은 체육을 하기 싫었다. 아. 체육이라고 썼습니다. 네, 아, 이 수업 제재와 상황이 안 맞으면 정말 힘드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또 다른 키워드. 네, 확인 써주시는 선생님. 네, 저는 오늘 5학년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정면 등교를 한 기념으로 그동안 온라인 학습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교과서도 확인하고 단원 평가도 보면서 이것저것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텅텅 비어 있어서 굉장히 만족할 수 없는 수업을 했습니다. 네. 저는 다음으로 호기심 키워드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과학 수업을 했는데 정말 재미없는 실험으로 형사하고 소감을 아이고. 관찰하고 실험을 아이고. 정말 재미없는 실험이었는데 네. 아이들이 그 재미없는 시험을 너무너무 즐겁게 오. 가득한 눈빛으로 하는 것 와. 역시 교사의 생각과 학생들의 생각을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다음은 함께 만든 교사가 계획했던 수업과는 다르게 아이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좀 변형되는 수업이 결국 됐어요. 오늘 수업의 시간의 주된 학습은 저희 학교에서 1년간 아이들과 미술 작업한 거 가지고 화보집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작품이 들어갈 거를 선정을 하고 그거에 따르는 아이들의 얼굴 프로필 사진도 함께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국어 수업에서도
1년간 학급 문집을 낼 자료 경험함과 쓰기를 만들어서 그거를 한 3주 정도 걸친 단원의 수업 끝에는 문집까지 만들어내는 글쓰기 기초 초원 단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제가 미리 기존에 1년 동안 작업했던 미술 작품이 사진도 클래스팅이나 여러 자료도 있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면 오늘이 마지막 미술 활동 시간이니 오늘은 너희가 원하는 걸 마음껏 원하는 재료를 가지고 해와라. 그래서 어제 단톡방에 관련되는 자료, 링크 자료나 이런 예시 자료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품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제가 늘 뭔가 계획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주어진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원하는 거를 만들었고 또 원하는 과정에서 뭐 작품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옛날에 올렸던 작품 사진을 보고 아이들이 함께 선정을 해주면서 작품에 대한 의견을 주기도 하고 또 프로필 사진조차도 학교 초반에 마스크를 쓰고 찍은 사진은 안 된다고 해서 3월에 마스크 벗고 개별로 따로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그걸 쓰려고 했더니 굳이 그 사진은 싫다며 다시 찍어달라고 해서 아이들을 개별로 따로따로 복도에 빼서 찍게 되면 제가 지도하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은 따로 또 있어야 되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 다른 수업의 방식을 해야 되니 아이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황들, 우리 반 10대 사건을 너희가 이렇게 회의를 하고 회장이 진행을 하고 나는 복도를 그 사이에 한 명씩 빼서 사진을 찍을 테니 너희가 도와줘야지 이 시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좀 많이 소란하긴 했지만 제법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혼자 스스로 계획한 거는 반도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같이 함께하면서 목표를 어찌어찌 끌고 와서 잘 달성을 했구나. 그래서 함께 만듦으로 했습니다. 네, 멋진 하루셨습니다. 네. 그러면 실험이 우리를 춤추게 한다. 저는 지금 현재 과학 전담을 맡고 있는데 오늘 6학년 수업에서도 과학 실험이 2개 있었고 3학년 수업에서도 오늘 과학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5시간을 하고 오는데 하기 전에는 이 실험 어떡하지? 대표 실험으로 끝낼까? 그래도 오래간만에 왔는데 과학실에서 실험 한번 해봐야지 해서 아침에는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이제 막상 실험에 들어가서 6학년에서 과학 실험을 2개를 연속으로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제가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심화차시로 제가 좀 살짝 맛배기도 보여줄 정도로 실험 활동을 하면 제가 힘들 줄 알았으나 오히려 아이들도 신나고 저도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감동을 받았고 그 다음 이제 3학년 수업을 하는데 3학년 아이들도 이제 뭔가 과학실에 와서 실험을 해보는 활동은 처음이었어요. 오자마자 이제 실험 설명을 쭉 하고 나서 시작을 하는데 애들이 선생님 이거 누가 해요?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욕심이 드니까 정해달라는 눈빛을 저한테 보내는데 이러다가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해서 하세요 했는데 애들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둘러만 봐도 되는 상황이 돼서 제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험이 나를 춤추게 하니까 애들도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 해서 저렇게 문장으로 써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안 보여가지고 제 옆에 있는 분이 아직 말씀을 안 하시니까 기억하고 있어서 넘기겠습니다. 어떤 키워드? 저는 움직임이라는 키워드를 썼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과학전담을 맡고 있습니다. 3학년 과학전담인데요. 오늘 수업이 고체, 액체, 기체 개념에 대한 수업인데 굉장히 당연히 아이들이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까 물론 책에도 있지만 놀이와 게임으로 했어요. 그래서 물을 손으로 직접 옆으로 옮긴다든가 친구들 조별로 그리고 고체는 나무 막대기로 탑사프 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코로나와 어울리지 않게 가림막을 벗어나서 아이들 교실 안에서 좀 움직이는 수업을 했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과학 시간이 즐겁다는 평을 하고 끝났습니다. 네, 만족했습니다. 네. 키워드를 한 데는 이유는 그 문장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문장을 강조하는 편이어서요. 궁금증을 조금 유발하기 위한 짧은 단어로 한번 함축해 볼까 하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했을 때
이 추측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단어를 보면서. 네, 그런 걸 조금 이렇게 마음을 여는 처음 활동으로 해볼까 해서 단어를 했던 거고요. 문장으로 써주셔도 네, 아무 문제가 없는 활동이었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활동 이제 다 마무리했고요. 저희 반 아이들입니다. 공감과 가치라는 두 개의 단어를 앞에다 달았는데요. 그 단어에 대한 무게를 제가 좀 잘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오늘 내용에 있고요. 목차는 네, 제 인문기 그리고 어떻게 교육 철학을 세웠는지, 그리고 프로젝트를 계획했던 부분, 그다음에 실행했던 부분,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이런 순서대로 제 활동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저희 블렌디드. 이번 주부터 사실은 전면 등교가 됐기 때문에 갑자기 마음에서의 큰 갑옷을 벗은 것 같은 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또 저희가 걸어온 이 블렌디드를 해야만 했던 시기가 앞으로 저희가 전면 등교를 하더라도 충분한 토양의 그런 밑거름이 되어서 더 많은 교육을 시도할 수 있게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인문기고요. 여기 보시면 방탄소년단입니다. 어제 어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대상을 받은 방탄소년단이죠. 지난 그 유엔에서 발표했던 모습이고요. 이때 발표했던 내용이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지속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유엔에서 정한 17개의 목표로 이루어져 있고요. 2030년까지 인류가 공동으로 앞으로 지켜야 할 또는 도달해야 될 가치다,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 시민으로서 저희들도 이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같이 가고자 하는, 근데 저희는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교육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구인으로서 오랫동안 평화롭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아갈 텐데요. 저에게 교육적 고민이 최근 들어서 몇 년 사이에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국에 돌아온 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거쳐서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5년 정도 됐는데요. 해외에 나가기 전에도 한 10년 정도 제가 인천에 있었었거든요. 그때와 또 다르게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저에게 고민을 하게 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교육이 농사랑 굉장히 닮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 들어서 학교에 기대하는 학부모님들이나 사회적으로 학교에 기대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어느 부분을 많이 보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먼저 보육 부분이거든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러니까 코로나 예방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보육의 개념을 상당히 많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학부모님들 또 많은 분들이 그 맞벌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딘가 있어야 되고 잘 시간적으로도 다음 학원에 연결될 수 있도록 잘 짜여져야 되는 그런 공간으로서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어떤 인천의 한 학교는 학부모님들의 요구로 사실은 단축 수업을 해서 위험하니까 빨리 학교를 파해도 되는데 그걸 반대하셨대요, 학부모님들이. 빨리 오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점심시간까지도 학교에서 보내고 그리고 6교시 2시 반 넘어서 하교하는 학교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육으로서의 굉장히 큰 기대를 학교에 많이 하게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적 향상인데요. 사실 학교에는 평가 점수로서 결과를 보고 싶어 하시지 학교에서 배워온다라고 많이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그런데 어쨌든 학교에서는 숫자로 나오는 평가를 해주기를 기대하시고 저희는 과정평가를 많이 하지만 학부모님들은 얘가 학교에서 점수 얼마나 받나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그쪽 부분도 많이 높아졌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래도 우리는 교육인데, 교육기관인데 교육이라는 건 보육과 성적 향상도 있지만 그거를 넘는 조금 더 앞으로 우리나라든 또 한 사람이 그 인재로서 더 나아가는, 더 향상되는 방향에 도움을 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보육과 성적 향상 부분을 제가 참 무력감을 느낄 때가 아주 시설이 좋은 학원에서 정말 세련된 교육과정과 문제풀이로 아이들에게 쫙 나눠주고 재미있는 뭐 캐릭터나 재미있는 게임을 개발해서 그걸 배포해 주시면 사실 교실 안에 있는 하나의 교사로서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저희는 매 순간 매 시간 모든 걸 다 제작할 수 없을 뿐더러 사실은 더 뛰어난 능력 있는 분들이 하나의 기업이나 하나의 그 학원 안에서 체계적으로 자본이 투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더 이름 있는 학원을 보내시는 거고 더 이름 있는 학습지를 하시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농사로 친다면 어떻게 보면 자본 집약적 대규모 농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환경적으로 봤을 때 저런 농사는 앞으로의 지구를 많이 힘들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여러 가지 그 토양을 오염시키고 또 유전자 조작까지도 가야 되는, 왜냐하면 이익을 얻는 것이 사실 목적이거든요. 저런 방향은.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교육적으로 이런 방향은 아니라면 어떤 방향일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이제 영속농업이라고 하는 게 이 지속가능 발전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작은 텃밭들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생물 다양성을 유지해 주거든요. 생물 다양성이 많아야만 지구가 함께 공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각각의 다 다른 토양의 질이나 환경, 또 거기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명들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실은 사실 하나의 작은 텃밭이 아닐까. 그 교사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 그 노하우가 담기면서도 아이들에게 다양한 창의성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곳이 오히려 저희가 추구하는 교육적 방향이 아닐까 하는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조금 자신감이 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을 할 수 있겠구나. 교사라는 교육가가 아직은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창의적이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게 목적이다라는 게 분명해지는 거죠. 현실적인 고민은 그거와 또 좀 다른데요. 2020년 4월입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4월 6일로 계약을 초유에 연기한 이 사건 아시죠?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계약을 했었죠, 작년에. 4월 6일 날 계약을 했고요. 저희 학교는 첫 등교가, 제가 3학년이었는데 첫 등교가 6월이었어요. 아이들의 실제 얼굴을 본 첫날이 6월 3일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진짜 등교 늦게 했구나. 그래서 1학기 때 얼굴을 몇 번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에서 블렌디드가 아니라 강요된 블렌디드를 저희가 하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 저도 프로젝트 수업 이전에 꼼꼼하게 교과서도 지도했고요.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학급 운영도 했고, 예술할 교육도, 제가 이제 음악과 전공이니까 예술 교육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까 그 교과시에서 얘기해 주신 그 선생님들의 마음이 제가 되게 공감이 됐는데 고개를 들질 않아요.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미 자기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에서 굉장히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옆에 계신 원로 선생님께서 이 프로젝트 수업을 하시는데 저희 반이랑 다른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막 뭐를 하고 뭘 만들고요. 뮤지컬을 하고 거기에 자기들이 이 벅차오른 감정을 어쩔 줄 몰라서 막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실천력이 있는 학생들이 돼 있어서 그 노하우가 뭔가 하고 저도 가서 맨날 기웃기웃 거렸죠. 그래서 그 기웃기웃 거린 한 3년 동안 그래도 보고 배운 걸로 조금씩 제가 노력을 했고 그 노력으로 지금은 뭔가 좀 같이 함께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의 기본적인 단계, 저희가 하고 있는 단계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 공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간 부분이 사실 다른 게 아니라요. 나의 일이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거거든요. 아까 그 키워드에서 말씀해 주신 그래프 말씀해 주신 선생님 말씀처럼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사실은 결과는 겉돌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내가 배웠다고 생각하지 않고 배우는 공부 형식에 내가 참여했다 정도인 것 같은데 이 공간 부분에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책도 읽고요. 나가서 관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모듬 활동도 하고 또 뭐 역할놀이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만들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 질문으로써 이제 내가 배운다라는 시작점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제 만들어내는 단계. 마지막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유, 결과의 단계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가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많은 열정을 모아서 에너지를 모아서 좋은 걸 만들어냈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그냥 놀고 싶었던 열정을 모아서 만든다면 의미가 교육적으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방향이 나아가는 곳이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어떤 걸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하는지가 교사에게 먼저 정해져 있어야 그 아이들하고 함께 가는 방향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육 철학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멋있게 이름을 지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멋있는 게 없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학급의 모토이고요. 나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에 대한 거 두 개가 들어있는데요. 먼저 저는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건강한 자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아이들이 우울하거나 폭력적이거나 또는 미디어 매체에 많이 빠지게 되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아가 건강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가 몸이나 마음이나 함께 건강해야 되는데 그 자신을 지키는 거는 우리 자신이 해야 된다라는 걸 많이 알려주는 편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이 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잖아요. 그 두 가지를 이렇게 합치고 싶었고요. 그럼 건강한 사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른 선택을 한다고요. 화가 났을 때도 소리를 지를 수도 있지만 그 화가 난 것을 이야기하고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게 바른 선택일까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마음이 건강할 때는 좀 더 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전달해주는 나비 효과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제가 아이들에게 주로 많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걸 위해서 제가 어떤 가치들을 넣었냐면요. 가장 1번으로 두는 게 존중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광고에 알바를 리스펙 때문에 리스펙이라는 말이 좀 재미난 걸로 변질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리스펙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게가 있는 말이거든요. 지구를 존중해야 되고 또 생물도 존중해야 되고 환경도 존중해야 되고 나를 존중해야 되고요. 친구도 존중해야 되는 그 어떤 부분에서도 존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글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글씨를 바르게 써야 되는 이유를 다른 나의 글을 읽는 남을 존중하기 때문에 바르게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글씨의 역할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역할이지 숙제를 마치기 위한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존중을 바탕으로 정직, 공감, 책임감, 협동을 4가지를 함께 해서 이 5가지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분석이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요. 작년에 이제 온라인 학습이 많아지는 걸 알고 1학기를 많이 축소를 했어요. 가볍게. 아이들이 1년 동안 6월 달에 얼굴 처음 보고 4월에 개학을 했으니 지난 3학년 동안 배운 게 많이 없던 4학년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마음 여는 것부터 해서 1학기 때 인천의 내일이라는 좀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준비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짰고요.
그거에 대한 재구성 내용들도 좀 준비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온책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책입니다. 저희 학년이 전체가 다 구입을 했고요. 여기에는 6가지 나라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노력하고 있는지 이야기가 하나씩 나와 있어요. 그 나라별로 우리 여행을 가자. 코로나라 멀리는 못 가지만 책 속 여행을 하자라는 모토를 생각하고 이 책을 선정을 했고요. 근데 온책 읽기에 다른 학교들의 학생들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학교의 아이들은 독서 수준이 정말 엄청나게 수준 차이가 납니다. 아예 글자도 잘 못 읽는 아이부터 이미 술술술 읽는 아이들까지인데 온책을 갑자기 읽는다는 거 아이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독서의 수준을 함께 공유하는 책 정도로 맞춰주는 과정이 이 독서 과정인데요. 지금 앞에 보시는 독서 학습지가 제가 1년 동안 매주 한 편씩 하고 있는 독서록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 그물을 그리는 것부터 이 책을 보고 준비를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거라도 공감하는 장면을 하나 꼭 찾으라고 했어요. 왜 공감하는 장면을 찾냐면요. 이 이야기가 나하고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기억에 남기 때문이에요. 이 책을 읽었을 때 나도 그랬는데 얘도 이랬구나. 이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독서를 통해서 뭔가를 얻었다라고 느끼거든요. 이게 문학적인 어떻게 보면 감수성이죠. 그게 전혀 없이 억지로 책을 읽던 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어서 어떻게든 한 장면이라도 찾으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4학년 1학기 국어에 구술에 대한 의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구슬을 누군가가 가져갔다고 의심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감을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먹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 이런 공감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게 되고요. 거기 줄친 것들을 보면 이제 중요하다고 문장을 생각한 것들을 좀 줄치게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독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또 온책으로 이 박두성 선생님 이야기도 반 전체가 처음으로 했던 온책이 이 박두성 선생님 책이었어요. 그리고 매주 도서관에 가서 책을 대여를 해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나씩 반납을 하고 아직도 꾸준히 이걸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읽은 독서록에 대한 포스트잇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제가 그렇게 손재주가 없어요. 그냥 포스트잇을 붙여놓습니다. 그럼 이게 한 학기에 한 개가 꽉 차거든요. 그럼 그걸로 가정으로 이렇게 독서했습니다 하는 결과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준비는 이제 질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에 국어책에 가끔 질문 만들기 나오시는 거 아시죠?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이전까지 한 번도 그러라는 내용이 없었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한글나라를 했을 때부터 질문을 만들어 봐라는 말은 거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학생들이 질문을 만드는 방식에 공부를 해보질 않았거든요. 받아쓰기 공책을 이용해서 주제를 하나 주고 어떻게든 질문을 만들게 했습니다. 아무거나 만들어봐. 똑같지 않게 만들어봐. 그 다음에는 밑에 보시면 자기 질문에 대한 점수를 스스로 매기게 했어요. 6점입니다. 왜냐하면 한 개는 이상하고 또 한 개는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 이거에 대한 아무 코멘트를 안 해요.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 저게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질문을 계속 꾸준히 만들고 답을 찾지 않아요. 제가 처음 질문 만드는 그 활동의 특징은 답을 찾지 않아요. 질문을 만들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이용한 탐구 질문 생각 그물이 완성이 되면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되거든요. 지도로 이렇게 했고요. 또 이 질문들을 어떻게 요목을 묶는지 학생들이 나와서 하나하나 이렇게 움직여 보기도 하고요. 이게 가장 최근에 했던 경제활동에 대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저는 화면을 끄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좀 단호한 편입니다. 엄격한 편이고요. 화면의 앵글도 책상과 손과 머리가
모두 정확하게 각도에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제가 색종이를 접으라고 할 때 모두가 접고 있는지를 항상 보면서 안 접는 아이들은 바로바로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렇게 수학을 분수나 소수도 화이트보드로 해서요. 잘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같이 얘기해 볼 친구들은 화면 고정을 해서 같이 나누기도 하고요. 영상을 볼 때 표정입니다. 이렇게 계속 온라인 학습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질문 만들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종이에 이제 길쭉한 녹색 종이가 보이시죠? 네, 거기에 뭐뭐까로 끝나는 질문이면 되고요. 육하 원칙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블렌디드 수업이라는 주제가 있으면 블렌디드 수업은 어떤 사람들한테 필요할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근데 오늘의 주제는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께서 궁금한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질문을 좀 만드시고 여기 한번 붙여보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두색에다가 질문 하나만 적으셔서 여기 앞에 한번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판적이거나 평소에 의아하다고 생각하시는 걸 질문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해져 있는 것보다 진짜 내가 생각할 저는 사실 프로젝트 학습을 처음 시작할 때 제일 궁금했던 게 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였거든요.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 단원 평가 점수가 떨어지지 않을까가 제 의구심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적인 생각이나 정말 좀 걱정되는 거 이런 것들도 적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앞에다가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아이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게 내가 무엇이 궁금한가가 명확해지고요. 다른 사람들은 뭐가 궁금하지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 되겠구나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사람의 뇌는요. 질문을 던지면 나도 모르게 답을 찾으려고 하는 무의식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서 답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배움의 출발이고 사실은 거의 반 이상은 다 내가 배울 수 있다라는 준비가 된 거거든요. 아,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저도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장기 프로젝트와 짧은 프로젝트. 너무 감사하고 1년에 매번 저도 이거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베테랑 선생님들은 1년을 통째로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세요. 그 안에 6개의 소 프로젝트로 나누는데 그 하나가 하나로 이렇게 쭉 가는 그런 프로젝트도 하시는데 사실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거는 진짜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주제 통합 맞습니다.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평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이제 어떻게 그 성취 기준을 저희가 다 해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살짝 뜨끔합니다. 이거는 네. 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을 먼저 충분하게 아이들이 질문을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2개에서 3개도 나올 수 있어요. 막 자기가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쭉 본 다음에 어떤 것이 같은 요목이 되는가를 분류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봤을 때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어떤 게 어떻게 같이 생각금을 가지러 가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는 시작할까와 교사 정하는가 몇 번 적당할까 잘하면 좋을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방법에 대한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걸 묶을 수도 있고요. 또 나머지들도 어떻게 엮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혹시 나오셔서 이거를 제가 예시 아까 보여드린 거 보시면 이거. 이런 식으로 한번 옮겨 주실 분 있으실지 이렇게 옮기거든요.
옮겨서 한번 붙여주실 분 한번 나와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는 저도 지금 칠판에 보는 것처럼 저렇게 질문을 다 붙여놓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방사형 그물이 되거든요. 혹시 나오셔서 해주실 수 있을 분? 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직접 해주셔야 돼요. 제가 하면 안 돼요. 그게 프로젝트에서는 교사가 그걸 다 묶어버리면 사실 거기서도 이제 잘못된 출발이랄까요? 감사합니다. 좀 공간이 짧으시죠? 옆으로 그냥 붙이셔도 돼요. 나란하게 붙이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요, 아이들한테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더 꼬리를 물고 한번 더 궁금한 거 있니? 하면서 그러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것을 탐구해 나가는 과정이 프로젝트가 되기도 하고요. 이거랑 관련 없이 탐구를 하다가 이거에 대한 답을 하나씩 물어봐서 찾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라는 현재의 위치를 확인을 하는 거죠. 이 질문 만들기를 통해서.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겠구나. 제가 앞으로 나오는 부분 내용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아이들이 이 요모카를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이렇게 힌트를 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 프로젝트의 질문 만들기를 좀 몇 번 더 하시면 아이들이 직접 나와서 그런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요, 이렇게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저희 4학년 아이들이 첫 번째였는데 질문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어쨌든 이걸 통해서 지도 프로젝트를 저희가 또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도 많아지고 길어지고 좀 복잡한 경제 활동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만들기 이제 활동을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만들어가고 시작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인천의 내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의 내일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좀 했어요. 미세먼지가 나쁘면 영향을 줄까? 이런 아이들이 있었고요. 인천의 내일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인천의 내일에 남을 문화유산은 뭘까? 이런 질문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인천의 내일은 식물이 있을까? 정말 단순한데도 인천의 내일에는 동물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그 내일책을 표지를 또 따라 그리기를 했습니다. 이 책의 표지에도 사실은 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걸 따라 그려보면서 이 그림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구조를. 그래서 제가 이걸 그리기 전에 그림이 뭐가 보이니? 그러면 이제 자전거요, 뭐 강아지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또 저기 그럼 자전거에는 뭐가 보이니? 이러면서 그림을 하나씩 보면서 그럼 저기 있는 또 뭐가 있어? 했더니 뭐 풍력발전 그게 있어요. 아는 아이들은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게 왜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책으로 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여행 가니까 우리 단체티 맞추자. 그래서 온라인에서 회의를 했어요. 어떤 문구와 어떤 색깔을 할지.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듯이 그 평균대가 있었어요. 4학년 교육과정에. 평균대를 타서 비행기 티켓처럼 자기 걸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교실 앞에다가 이렇게 세계지도를 놓고 책 속에 나와 있는 곳에 지명을 이렇게 올려놨고요. 어설픈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나라가 옮겨질 때마다. 밖에서 이렇게 설문이나 활동들도 좀 하고요. 교실에 오면 뒤에다가 저희가 만든 가짜 여권이지만 전시도 해놓고요. 또 교실 뒤편에는 그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이게 항상 전시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을 때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답을 붙여놓기도 해요. 온라인에서 이 여권을 다 만들었어요. 제가 PPT로 이번 달인가 다음 달부터 여권 바뀝니다. 이걸로 파란색으로 예쁘게.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면서 저희는 44 가디언 엔젤로 바꿨고요. 그리고 책 속에 있는 내용을 클래스팅에다가 이렇게 읽기 전, 읽으면서 읽은 후 활동을 제가 클래스팅에 올리고 이걸로 화상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권에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여행 가서 편지 쓴다고 생각하고 엽서 쓴다고 생각하고 만들라고 했더니
엄마 아빠 저 덴마크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덴마크 안 갔는데. 그래서 너무 그 마음이 예쁘더라고요. 저희가 진짜 소풍 한 번 못 나갔거든요. 지난 2년 동안. 근데 거기서 자기가 보고 느꼈던 것들을 그림에 그리듯이 이렇게 예쁘게 쓰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해봐요 이러면서. 제가 이제 운영하는 클래스팅인데요. 여기 사진이 1,300개가 넘었더라고요. 온라인 학습을 계속 올리고 있고요. 아이들 모습, 학습 안내, 결과물, 문서 양식 이런 것들로 제가 꾸준히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매일 온라인 학습마다 올라오는 학습 안내 슬라이드예요. 보시면 프로젝트 할 때였기 때문에 이제 저희 회의, 화상 중에 회의도 하고요. 책 속에 낱말로 사전 만들고 또 제가 책도 읽어주거든요. 여기 나온 시민이라는 책은 PPT로 해서 읽어줬는데 요 책이었습니다. 이게 고학년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시민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같이 한번 마음을 모으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었거든요. 이렇게 하고 제가 결과물을 또 항상 검사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인천의 내일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는데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뭘 하고 싶니 너희들은? 그랬더니 인천의 바다를 우리가 아끼자는 걸 알리고 싶대요. 그래서 인천 바다 사랑 프로젝트로 결과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화지 반 접은 거예요. 제목했고 이게 포트폴리오식으로 이 안에 이런 포스터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걸 만들까 그러면 이 포스터 하자는 것도 아이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예시를 보여주고 집에서 밑그림을 그려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드는 건 집에서 하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와서 서로 어떤지 또 평가를 해줘요. 그래서 나온 포스터고요. 그걸 이제 사진 인터넷상에 올려서 QR코드로 만들었습니다. QR코드를 갖고 QR코드 명함을 만들어서 우리가 친구들이나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자 해서 이렇게 한 명당 8개씩 만들었고요. 그걸 자세히 보시면 주민분들께 우리 바다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어요. 이 QR코드를 찍으면 포스터가 나온다. 그리고 그 중에서 동영상을 만든 학생이 있었는데요. 타박타박.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쓰레기통이 없잖아. 다른 사람들도 바다를 버리니까 나도 바다에 쓰레기를 버려야겠다. 괜찮겠지? 퐁당. 거기. 깜짝이야. 누구세요? 저는 바다를 지키는 사람 지킴이에요. 근데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죠. 왜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로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쓰레기가 먹인 줄 알고 먹을 수 있다고요. 나나나나나. 뭐지? 먹인가 보다. 내가 먹어봐야지. 근데 배가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살려줘. 또 거북이 코에 빨대가 걸려서 거북이가 숨을 못 쉬어 죽을 수도 있다고요. 너무 아파. 숨을 못 쉬겠어. 빨대를 빨리 빼줘. 죽을 것 같아. 살려줘.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콜록콜록. 바다가 쓰레기 오염되니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아. 콜록콜록. 바다도 없어지고 말이야. 콜록콜록. 그리고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물고기가 많이 죽을 수 있어서 우리의 식량은 없어질 수 있다고요. 그렇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제부터라도 안 버리면 되죠. 다들 바다를 사랑하고 바다를 지켜주고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나나나나.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어디다 버리지? 저기 쓰레기통이 있네. 타닥타닥타닥. 이제는 바다를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재활용을 잘해야겠다.
여러분도 바다의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바다를 사랑합시다. 안녕. 저는 사실 이 정도의 퀄리티를 기대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너무나 이거에 대해 몰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몰랐던 자기 자신의 소질을 발견한 거죠. 근데 부모님도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잘 만들 줄 몰랐다고. 이 나무젓가락과 종합장 도화지로 이루어낸 이 짜임새 있는 이 영상을 보면서 아,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은 몰입할 수 있고 내가 진심으로 느낄 수 있구나. 그 프로젝트의 그런 게 힘이랄까요? 이것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아이들하고 이제 서로가 만든 작품을 이렇게 QR코드 집을 만들어서 여기 노래가 저희 그 학급 주제가거든요. 그거랑 QR코드를 모아서 서로 공유를 했고요. 다른 반 친구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 아이가 썼던 에세이예요.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끝나면 항상 에세이를 이렇게 완성을 하거든요. 이 에세이에 대해서는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고요. 제가 한 선생님께 좀 읽어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여기 앞에 한번 아이의 글을 읽어주세요. 네. 인천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함께 공동하며 살려면 많은 내용을 공부하며 인천의 내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인천의 내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이 좋아지고 공기가 깨끗해지고 지구온난화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또 매연이 나오는 차 대신 친환경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만든 차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숲이 울창해지고 자연재해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전에 화학물질이 나오는 공장이 사라지고 무분별한 산림 파괴와 야생동물을 죽이는 것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태우거나 묻지 말고 새로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인천의 바다도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며 탐구하니 지식도 생기고 여행의 의미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매일 책을 읽으며 인물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과 더 아름답고 멋진 인천의 내일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천을 위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아이들이 우리 인천의 시민으로서 마을 연계 교육, 뭐 마을에 대해서 인천에 대한 사랑을 키운다면 이 미래를 위해서 더 나아질 거다라는 희망이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순간이고요. 그런 짤막짤막한 부분들이 또 조금 있거든요. 네, 제가 다른 분에게도 한 가지, 여기 말주머니 부분을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위에, 예. 네. 쓰레기를 많이 버리지 않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는 게 또 나의 바람입니다. 쓰레기를 주제로 생각 공부를 한 적이 있어서 나는 쓰레기에 대해 많이 알게 된 것 같다. 인천의 내일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도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1학기에도 많은 것을 배웠으니 2학기에는 무엇을 할지 기대가 된다. 앞으로 더 멋진 사사 가디언 엔젤이 돼서 친구들과 더 멋지고 다듬어진 인천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 네, 감사합니다. 배움에 대한 설레임이 생겼다는 게 저한테는 또 하나의 포인트였어요. 아, 더 배우고 싶다. 2학기 때 뭘 더 배우지? 학교에 가면 배울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볼 때 저희가 참 예뻐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블렌디드를 했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보시면, 제 클래스팅에 보시면 회의를 하고 나서 투표를 여기 과제 칸이 있어요. 실시간으로 과제를 올리고 이게 비밀로 저만 볼 수 있거든요. 이걸로 투표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민주적으로 좀 정해봤고요. 또 체조도 많이 했어요. 앉아만 있으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조도 하고 투표도 하고 또 책을 가져와서 서로 책을 추천하기도 하는데 이제 2학기 때는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해서 책을 소개하는 거죠. 주말에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월요일이 됐을 때 소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각자 읽은 책을 서로가 소개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읽었던 내용도 도움이 되고 친구들도 새로운 책을 알게 되는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운영을 했고요. 교실에 와서는 이제 회의도 하고요. 그러니까 3학년 때 아이들이 회장 선거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2학기 때 시작한 이 선거가 태어나서 처음 한 선거였어요, 아이들이. 4학년 2학기가 돼서 처음으로 선거를 했고요. 항상 교실 뒤에는 이렇게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나 독서를 하고 있는 활동들을 전시를 해서 계속 보고 있고요. 지금 지구와 물, 그리고 물에 대한, 그러면 제가 도시에 있는 식물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만화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식물이 도시에 있을 때 어떤 힘듦이 있을까 하는 공감하는 그 테마로 만들었던 만화고요. 또 이거는 물에 대해서 물 탐구를 했어요. 그래서 물연구소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각각 연구소들이 준비한 내용을 다른 팀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활동이었고요. 물연구소 축제 이래가지고 모든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아이들한테 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는 이제 에세이가 이 물과 지구 프로젝트의 마지막 부분에 썼던 에세이고요. 뒷면을 보시면 아마 이 구상했었던 내용이 생각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쓰지 않고 조금 더 생각해 보게 하고요. 특히 이 마지막 에세이는 지구에 있는 물한테 편지를 써보자고 했어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쓸 수 있게. 근데 거기에 자기들이 탐구했던 내용들이나 자기의 그런 생각, 느낌들이 역시 프로젝트를 하고 났을 때 경험이 많아져서 더 많이 쌓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뒷면에 생각금을 그린 걸 통해서 앞에 이제 글쓰기로 넘어가게 되는. 제가 마지막 에세이는 전혀 손대지를 않거든요. 아이들이 편안하게 끝까지 쓸 수만 있으면 넘어갑니다. 인성교육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프로젝트를 짧게 하나 길게 하나 이런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올해 3개 하고 요거는 학급 운영하고 비슷한 프로젝트기는 해요. 특별한 거를 하는 거는 이렇게 제가 논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인성교육을 온라인에서 하고 이렇게 따라 쓰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쓰고 나의 생활과 한번 돌아보는데 여기 보면 친구들과 바다 낚시를 갔을 때 친구들이 말을 안 들어줬다고 작은 일을 참지 못했대요, 자기가. 뭔가 했나 보죠. 그래서 다음에는 작은 일을 좀 참아봐야지 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답글도 이렇게 답니다. 교실에 와서도 모든 활동, 뭔가 이 연구소 이제 모여서 물에 대해서 하고 있을 때고요. 또 모여서 얘기도 합니다. 수학도 모여서 화이트보드거든요. 이걸로 분수나 소수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서로 얘기할 수 있게 하고요. 또 프로젝트 아까 보셨던 게 이게 함께 프로젝트라고 해서 모든 활동이나 협동을 하는 거에 대한 과정들을 이렇게 쓰도록 해요. 한 5분 안에 쓰도록 하거든요. 깊이 쓰진 않는데 열심히 누구랑 싸웠는지 제가 보려고 사실은 싸운 얘기, 자기가 속상했는데 말 못했던 얘기들 이런 게 나와요. 아이들이 그 순간에는 분노가 있었지만 차마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이런 데 나오거든요. 즐거운 것도 나오고 다음에는 이런 서운했던 마음도 얘기해야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한 의미, 왜 우리는 힘들게 함께 와서 불편함을 참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쭉 길게 이거는 한 2학기 내내 천천히 이 프로젝트 책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그거랑 별개로 하나의 프로젝트가 또 운영되고 있죠. 그리고 예술교육으로는 컵타도 했고요. 각자 영상을 찍어서 제가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리코더는 저희 학교 1인 3학기라서 또 했고요. 교실에 오면 실로폰을, 마스크를 벗지 않는 활동인 실로폰을 하고요. 리듬 악기를 치기도 합니다. 지난주부터 티니클링도 좀 해보고요. 딱지치기를 했어요. 딱지는 집에서 접고요. 학교에 오면 딱지를 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시간을 좀 많이 분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 사업인데 그 예술 동아리 제가 지원받아서 한 활동이거든요. 플레이 한번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다듬어지지 못한 건 블렌디드였기 때문에 모여서 연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앞에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제가 다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긴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적 연수를 들어가야 되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만월산 체험학습을 나갔습니다. 정말 탁 트인 공기를 마시고 단풍을 보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이제 코로나도 이렇게 또 위드 코로나가 됐고 또 저희 전면 등교가 됐는데 앞으로 더 아이들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수업 많이 하실 것 같고요. 또 저의 그런 작은 사례가 선생님들의 수업에 작은 영향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